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은 큰 흐름상으로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의 흐름을 보면은 매번 사이클이 또 달라요. 지난 사이클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전체 투자에서 90%가 넘으면서 사이클 중간중간에 엄청난 급등과 급락이 잦았죠.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뭐 70%, 80%씩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의 게스트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돈의 규칙,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을 저자로 알려진 신민철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하고요.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개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처음 이제 주장했던 것은 2023년 3월부터고요. 2월에서 3월부터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사이클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후반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쓴 거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 왔던 반감기 사이클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유동성 확대 사이클이 겹치면서 기존 사이클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조망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입니다. 그 반감기 플러스 유동성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유동성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리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푸는 유동성 확대가 첫 번째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로나 발생 시기 이후로 지금 2025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횟수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미국이 올해 들어서 이번 9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가면서 이 사이클도 기존의 4년 사이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기관의 참여죠.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현물 ETF가 작년 반감기 직전에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재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했죠. 이런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관들의 참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기존의 비트코인 시장 대비 수요의 측면을 훨씬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2020년 비트코인 사이클과 네. 올해 그 사이클이 유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완전 다르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사하다기보다는 네. 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은 큰 흐름상으로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의 흐름을 보면은 매번 사이클이 또 달라요. 지난 사이클과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이, 지난 사이클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전체 투자에서 90%가 넘으면서 사이클 중간중간에 엄청난 급등과 급락이 잦았죠. 뭐 2개월, 3개월 정도 만에 3배, 4배가 올랐다가 뭐 사이클 중간에도 50% 넘게가 하락하는 등 그런 엄청난 급등, 급락이 있었지만,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급등, 급락보다는 한 번의 상승 이후에 그 상승한 부분을 좀 소화해내는 기간을 오래 갖는 점진적인 상승의 패턴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TF 확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들의 이제 관심들, 이게 앞으로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는 달리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목표치가 있으면은 그 목표치를 채울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매수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이클이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기관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과 어느 정도 동조화돼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동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굳이 돈을 뺄 필요가 없어요. 전체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기존 전통 금융 시장과의 연계성이 조금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유동성 사이클이 내년까지는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일반적인 4년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올해 말이 사이클의 정점을 가리키는 그런 해당하는 시기이지만은 전통 금융 시장의 상승 주기가 적어도 2026년 중반에서 한 3분기, 4분기 많아지면 뭐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사이클이 비트코인만 빠르게 상승장이 끝날까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기존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자. 그렇죠. 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이나 이벤트들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자체의 모멘텀으로 사이클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통 자산에 점점 흡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 금융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 어느 정도 동조되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선물 시장을 바라보면은 하루에도 시가총액이 수십억 조씩 오르고 쉽게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혹시 그 슈퍼사이클에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뭐 그게 훨씬 더 심했죠. 이번 사이클은 역대 모든 사이클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의 금액 자체로만 보면 지난 사이클보다 높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훨씬 높고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시장 규모 대비 금액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선물 시장의 그런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이제 디지털 금을 넘어서 또 어떤 자산적 가치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과 같은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골드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하지만 물리적 유동성 흡수제인 피지컬 골드와 디지털 골드는 엄연히 존재하는 의의에 대해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 금의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담보로 잡고 싶다 할 때 실제로 그 물리적인 금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장소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현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보관하는 필요도 없고 그거를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 10분 안에 송신을 하는 게 가능해요. 현물인 상태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의 대체품이 아니라 금, 채권, 부동산, 주식시장 이 자산군의 하나로서 점점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 2026년 슈퍼사이클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의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고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한 번은 또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정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내년 뭐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목표 가격은 20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최고 가격이 12만 달러 좀 넘었었는데 한 두 번 정도만 상승 조정을 거쳐도 충분히 20만 달러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20-30%씩 두 번만 올라도 20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범위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 다만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70%, 80%씩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금이나 미국 주식조차도 40-50%씩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이 50% 이상 하락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하락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장의 끝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작가님은 혹시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모든 것을 혼합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초장기 투자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뭐 5년에서 10년 이내에 사용할 일이 전혀 없는 자금은
비트코인의 초장기 투자 사이클과 상관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나머지 70에서 80%의 자금은 뭐 5년 이내에 충분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초반부에 매수를 해서 사이클 후반부에 매도를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도 병행을 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사이클 후반부에 알트코인 투자라든지 이런 투기성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가져갑니다. 다만 이런 투기성 포지션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과 매도를 하고 있죠. 그 작가님 채널과 그 다음에 과거 저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잦은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뭐 그래봐야 뭐 10% 정도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포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내가 이걸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를 때 조금 오를 때 팔고요. 내릴 때 훨씬 큰 손해를 보고 또 팔고 그리고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이런 정말 전형적으로 실수를 하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이클 중간에 무언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은 변동성이 정말 큰 알트코인이라든지 애당초 위험 포지션으로 잡고 들어가는 이런 특정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은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괜히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홀딩을 하시다가 사이클 후반부에 매도를 하는 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과거 사이클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 사이클의 그 위치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사이클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돼 있고 가격의 정점이 되는 그 시점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은 현재 시점이 4년 주기로 봤을 때는 거의 최후반부에 해당하죠. 10월, 11월 정도가 원래는 사이클이 끝나는 타이밍인데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간의 진입이라든지 유동성 확장기의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까지 유동성 확장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시경제와 연관성이 커졌으니까 현재와 같이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확장시킬 이 타이밍에 사이클이 끝나는 것은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고요. 보통 비트코인은 유동성 사이클이 끝나기 한 3개월 전에 최정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년 뭐 예를 들어 3, 4분기까지 유동성 사이클 확장기가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뭐 내년 뭐 아무리 빨라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2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연말에는 불장이 올 거다, 뭐 산타레를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늘 비트코인 사이클 보면은 그 전에 30% 20% 빠지는 거는 이유 없이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또 조정이 오고 신고점을 찍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야 그럼 폭락 오기 전에 좀 다 팔아가지고 그거 잡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할 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충분히 오르지 못했을 때 팔고 내릴 때는 또 충분히 내리지 못했을 때 다시 삽니다. 그렇게 하면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내릴 거라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 이후로 안 내리고 계속 올라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판 가격보다 높아지면 다시 못 사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의 상승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죠. 그 위험성보다는 차라리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저는 투자에 있어서 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 투자 심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줍지 않게 사팔사팔하지 말고 그쵸? 네. 버텨라. 그렇죠. 이 말이시죠? 네. 내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내년에는 이제 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들어서 특히 과거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 들어서는 더욱이 50주 이평선이 바닥에 가장 그 지지대였거든요. 근데 지난 사이클도 모두 50주 이평선이 뚫렸을 때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 50주 이평선이 1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오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 이후로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50주 이평선이 뚫리면은 그때는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그때 뭐 자기가 얼마에 진입을 했든 그다음에 나는 목표 수익률이 얼마였든 그런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초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하고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 아무리 빨라도 반년에서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약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전체 거시경제 환경 보면서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 때까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야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 올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뭐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13만 달러에서 많게는 한 16만 달러까지. 뭐 확률적으로는 14에서 15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은 요즘 또 환율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환율로 계산하면 아마 하나로는 2억이 넘겠죠. 그래서 하나로 2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